저희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들면 이제 빌딩 레포트를 그쵸. 네, 요청하게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시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645에 낙찰이 됐는데 그 같이 경쟁하시던 분은 제가 2.45를 드니까 그냥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NH그룹의 브라이언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옥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죠. 네, 네, 네. 네. 안 그래도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네네. 옥션 전과 옥션 후로 나눠서 전에 한번 옥션에 관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다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하게 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했고요. 근데 실장님도 이번에 옥션 참여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네. 그 아시겠지만 바이어 마켓이기 때문에 옥션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옥션도 직접 참여해봤고 옥션 비딩에서 이어도 받고 네, 딜링도 그렇죠. 해봤는데 뭐 아직 지금 활발하게 옥션에 참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실장님은 그럼 옥션 전에 네네. 뭐를 알아보셨나요? 일단은 옥션을 하기 전에 이제 마켓을 보게 되겠죠. 그쵸, 일단 그 지역, 그쵸. 이제 제가 선택한 지역을 이제 도메인.com 다레유나 리얼에스테이트.com 다레유에 들어가서 가격을 설정을 하고 네. 이제 쭉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옥션이 나온 게 있고 그쵸. 항상 인스펙션 데이트가 있어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네. 인스펙션 데이트를 확인한 다음에 리얼터한테 연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오픈 인스펙션 딱 정해져 있는 날이 있으면 네, 거기 가가지고 먼저 인스펙션 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약서를 저희가 먼저 받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뭘 그 하시나요? 다음에는 이제 계약서는 저희 변호사님한테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혹시나 불리한 조항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검토하게 되고요. 뭐 제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계약 뭐 검토 중에 하나는 그 만약에 세트를 못할 경우에 이자가 뭐 12% 이런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런 네, 걸 페널티, 이제 네. 페널티를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세세하게 봐주셔서 그거를 이제 상대편 변호사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이건 12% 너무 좀 과하다. 8%로 낮춰줘, 6%로 낮춰줘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고 계약서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레지스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저희 번호를 받게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옥션 날. 옥션 아니, 날이고. 옥션 전에. 네, 옥션 지금 전에. 옥션 네, 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진짜 마음에 들면 이제 빌딩 레포트를 그쵸. 네, 요청하게 네, 네, 됩니다. 네, 네. 네. 그거 물어보시려고 하시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들인데 보통 여기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심하게 나가면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네네. 이 일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하자면 여기서 딜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널티에 대한 거 12%를 8%로 낮춰달라. 네네네.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께 변호사님이 통해서 해주신 할 수 거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프로퍼티를 사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벤더와 딜을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면 랜드 텍스, 네네. 네, 카운슬피는 이미 1년에 한 번 내지만 이미 내신 기록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내가 소유주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내가 내야 되느냐 벤더 측이 낼 것이냐 아니면 정산해서 뭐 판매 그렇죠. 날짜로 네, 날릴 그게 건지.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이제 랜드 텍스 어드저스트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예스냐, 노냐. 이제 그걸 가지고도 제가 전편에서 제 집을 가지고 이제 세트를 늦게 했던 그런 네네네, 요청을 맞아요. 했듯이 네네. 그런 요청들이 가능해요. 네네. 레이트 세틀먼트도 가능하고 맞습니다. 이제 얼리 세틀도 가능하고 그게 보통 6주의 세틀 기간을 네네, 가지는데 맞습니다. 그거는 옥션 하시기 전에 네네. 리얼터한테 이미 요청할 수 있어요. 벤더한테 내가 만약에 옥션에서 위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네네. 쉽게 만약에 내가 거주용으로 살 거라면 굳이 랜드 텍스에서 영향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인베스트먼트일 때 그때는 이제 랜드 텍스 요거는 이제 또 계산을 해보고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한 것인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인베스트먼트로 살 경우에 그게 있잖아요. 나는 내가 세트를 하자마자 테넌트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죠. 네. 그쵸? 그러면 원래는 파이널 인스펙션까지 아무것도 못 해요. 왜? 파이널 인스펙션 딱 그게 보통 세틀먼트에 뭐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벤도 책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왜냐하면 그 옥션 당시의 컨디션을 이 퍼체이서한테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필요한데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딜을 할 수 있어요. 파이널 인스펙션 필요 없으니 차라리 나에게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오픈홈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세틀 전까지. 테넌트를 받을 수 있게. 네네네. 테너스를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도 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모든 사항을 리얼터를 통해서 밴도와 딜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뭐 이게 불확실성이 있죠. 그쵸. 왜냐면 밴드는 잘 될지 안 믿고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밴더가 다 오케이를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옥션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네. 네.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님과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리얼터를 통해서 밴도와 직접 딜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뭐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 카에야마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했을 때 저도 밴더와 딜을 했던 게 인스펙션 필요 없다. 어차피 부실 생각을 했었고 네. 파이널 인스펙션을 그냥 나는 안 해도 되니 대신에 트레이디들이 와서 견적을 받거나 할 때 언제든지 문을 열어달라. 근데 그걸 조건으로 내세웠던 네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밴더가 억셉해 주셔가지고 세틀 전에도 몇 번 가셔서 견적을 받으셨죠? 그럼요. 네. 그래서 도면도 그리기도 했고 뭐 그렇게 시간을 뭐 시간이 다 돈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프로퍼티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이제 원래 팔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정리해서 이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팔리지가 않잖아요. 그쵸. 팔려도 뭐 세틀 기간이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옥션을 참여하면서 항상 그쪽에 요청했던 게 4개월 뒤에 세틀을 할 수 있는지 처음에 5% 디파짓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이런 걸 항상 물어보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대부분은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네네. 4개월 뒤에 세틀을 할 때는 이제 뭐 다 이제 그 론까지 받아서 100%를 페이해야 되지만 4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하고 계약서는 5%만 페이해도 된다. 이렇게 또 벤더가 또 네.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그런 조금 지금 재정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뭐 가성이도 준비가 안 되셨고 그런 분들은 옥션 참여 전에 꼭 이런 벤더랑 얘기를 해보죠. 네. 벤더라 하는 게 아니죠. 리얼터한테 요청해서 벤더 측에 그렇죠. 문의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이어 마켓이기 때문에 좀 가능해요. 그렇죠. 네. 사실 한 마켓일 때는 네. 이거를 보통 억셉 안 해줘요. 그렇죠. 다. 사실 네. 벤더가 요즘에 이제 마켓에 나오면 최소 2달, 3달씩 네, 네, 있다가 네. 팔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한 마켓일 경우에 내놓으면 팔리기 때문에 굳이 한 달, 2달씩 이자를 더 내면서 벤더가 기다려줄 필요는 없는 의미가 상황이 없으니까. 네. 네. 요거는 지금 2025년 2월 지금 바이어 마켓일 때만 조금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후에도 혹시나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옥션 전에 꼭 네. 확인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리고 벤더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어요. 만약에 이제 6주 세틀먼트인데 뭐 마케팅 이런 걸 원한다. 네네. 파이널 인스펙션이 필요 없다 하면 네네. 어쨌든 벤더 입장에서는 그 6주 기간 동안에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기 전까지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6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천재지변이 벌어져서 뭐 나무가 떨어져서 네네. 지붕이 깨지고 이게 다 벤더 책임인데 파이널 인스펙션을 없앤다라는 건 벤더 책임이 없어지는 그죠. 거예요. 계약하자마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켓이어도 충분히 딜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계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션 당일, 네. 옥션 당일엔 어떠셨나요? 옥션 당일 네. 이제 제가 딱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사실 몇 명이 레지스터 한지 네. 몰라서 살짝 긴장을 했어요. 제가 한 20명이 비딩을 하면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렇죠. 비딩 경쟁자가 없으면 또 가격이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계산하고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뭐 경쟁이 별로 없었고요. 원하는 번호 가지셨나요? 원하는 번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은 미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전날 번호를 픽해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화 번호를 8번을 가지고 갔고요. 네, 8번 가지고 갔는데 아침에 가니까 이제 번호 주고 조그만한 종이에 뭐 이것저것 계약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서명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옥션이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죠. 옥션 레지스터들을 미리 하신 거군요. 네, 아이디는 먼저 보내서 네, 다 네, 등록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미리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당일날 어차피 인스펙션을 보통 옥션 전에 하기 때문에 그 인스펙션 할 때 레지스터를 하셔도 돼요. 그때 당연히 아이디는 가져가셔야 하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네, 별건 없습니다. 별거 없지 않죠. 네, 꼼꼼히 한 번 더 보시면서 네. 네, 항상 컨디션이 말씀하신 어떤지. 투자형인지 거주형인지 아니, 감정이 그건 들어가야 이미 되는지. 계산을 하고 간 거죠. 네네. 그거는 이제 옥션 전에 모든 걸 결정하고 네네. 이제 넘어가는데 네네. 조금 더 꼼꼼히 이 집을 너무 사고 싶기 때문에 사실 자잘자잘한 것들이 안 들어와요. 눈에. 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내 바로잉이 얼마인지. 네. 왜냐하면 사실 내 버젯에는 딱 요만큼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건지를 계산하셔서 솔직히 1, 2만 불 때문에 그런 집을 놓치는 거는 또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반드시 알아두고 네. 가시는 게 좋고 네, 하고 싶은 네. 금액이랑 정말 네. 할 수 있는 금액까지 두 개 정도는 설정을 하고 그래서 가셔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보통 레지스터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레지스터드를 하면서 봐요. 몇 명이 레지스터드를 하지? 네, 그때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 네네. 분위기가 어떤지를. 네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인스펙션보다는 레지스터드 옆에서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애가 좀 시리어스하게 좀 달려들려고 할까?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의 전략에 따라서 비딩을 하시게 되면 되는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옥션 하는 날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낙찰이 되던 아니면 파스인이 되던. 네. 어떻게 보면 실장님은 파스인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낙찰이 됐는데 파스인이 된 거죠. 네네네. 그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리저브드 프라이스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는 2.5 밀리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비딩을 시작하라고 이제 옥션이가 얘기를 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누군가 들겠지 했는데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2.5를 가이드니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경쟁이 붙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저희 둘이 경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645에 낙찰이 됐는데 그 같이 경쟁하시던 분은 제가 2.45를 드니까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 남았어요. 네네네. 제가 어쩔 수 없이 낙찰이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을 엄청 끌 거예요. 네, 시간을 옥션이어가 엄청 막. 끌고 네. 리얼터가 저희한테 와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조금 심각하게 벤더랑 얘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리저브 프라이스가 굉장히 네, 높았구나. 네, 네,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뭐 즐겁진 않았습니다. 안 됐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팀장님께 많이 말씀해 주셔서 리저브 프라이스가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높은 확률로 벤더가 안 팔기 때문에 좀 이제 가격 조정이 오겠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리저브 프라이스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쵸. 안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리저브 프라이스가 3 밀리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구매를 못 하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참 핫한 게 사실 2포인트 중후반에서 3포인트 초반대의 매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1.5 이하 매물들은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건설 비용도 워낙 높다 네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금액대는 다 웬만큼 네, 진입이 재정도 가능하기 되시고 때문에 되지만. 하지만 2포인트 중후반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영끌을 해서 뭐 재개발을 해보려고 이제 덤볐던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은행 리페이먼트를 감당 못하기도 하고 아니면 디벨로핑 하려고 이렇게 사놨던 디벨로퍼가 건설비가 넘어오니까 이거 팔아도 손해겠다라는 생각에 더 그렇게 그냥 다시 마켓에 내놓는 매물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경우 이 사람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뭐 리저브드 프라이스가 3였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은 2.65였나요? 네네. 그 정도 선이 네. 되고요. 그러니까 30만 불이 네네네. 그냥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좀 재정이 있으신 분들은 고금액대를 노리시는 건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은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옥션 당일에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만약에 이제 뭐 파스인이 아니라 내가 비딩에 성공을 해서 위닝을 해서 리저브드 프라이스도 됐고 아니면 벤더가 오케이 해서 승인을 했다 하면
아마 조용히 옆으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따로 마련해요. 이제 네네. 사람들을 내보내고 리얼터는 계약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네네. 그럼 뭐 저희가 옥션 전에 이제 그 딜 했던 그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 계약서는 원래 처음에 계약서겠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리얼터와 벤더를 통해서 협상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타이핑을 해서 완벽하게 주는 그게 아니라 찍찍 긋고 내가 원하는 딜을 이제 바꿔줘요. 네, 그래서 그 계약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되시게 되는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사인을 받게 되고요. 그 계약서가 바로 이제 변호사님께 네, 넘어가게 상대편. 되거나 네네. 네, 넘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보통 퍼체이서가 이제 5%나 10% 이제 디파짓을 준비해서 가야 하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뱅크 체크를 해서 갔었어야 됐어요. 그건 좀 오래전 얘기고 네네. 아니면 보통 그 협의 하에 일단 보통 주말에 하는 경우가 네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내가 송금을 다 할 수 없으니 내 지금 리밋 안에 있는 돈을 먼저 보내고 월요일까지 네, 그 나머지 네. 돈을 보내던 그런 형식이었는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전산화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리얼터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네네. 내 은행 어카운트 그런 디테일을 주고 사인을 하게 되면 알아서 그 금액을 딱 가져가요. 네. 네, 그래서 뭐 딱히 준비하셔야 되거나 디파짓 부분에 내 통장 잔고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네네. 네, 그런 걸 따로 이제는 준비하실 네. 필요는 없는 것 보통 같아요. 10%는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계약할 때 보통 보통 10%. 네. 미전에 사전에 협의가 안 그렇죠. 됐으면. 만약 옥션 전에 만약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면 5%도 돼요. 네네.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이제 협의가 안 벤더와 됐다 합의가 됐을 하면 때. 이제 보통은 이제 10%를 옥션 당일 혹은 그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그쵸, 납부를 하셔야 그쵸.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세틀 기간에 나머지 네. 90% 혹은 95%를 맞죠. 납부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옥션 후에 이제 절차를 좀 알아보자면 어떠셨어요? 파스인 되셨을 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위닝을 했을 때, 파스인을 됐을 때. 네네. 네, 파스인 되고 난 후에 어떻게 파스인이 하셨나요? 돼서 저는 이제 못 사는구나 음. 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리얼터가 열심히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이미 벤더는 안 판다고 했지만 음흠. 리얼터는 어쨌든 이거를 클로즈 시켜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쵸, 벤더한테 가서 이게 지금 마켓 밸류인 것 같다. 조금만 더 협상을 좀 해보자. 해서 이제 3밀리언을 2.7까지 낮춰서 오더라고요. 그거를 거의 오후 1시에 옥션이 끝났는데 네, 네, 네. 한 11시까지 저한테 2.85까지는 생각한데 그 2.8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계속 이미 파슨이 됐는데도 그 협상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한 마켓이 아니고 바이어 마켓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이제 가격 협상 면에서 네네. 이제 유리하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옥션에 대한 그 얘기를 했던 게 있대요. 전략을 나는 이 금액을 그냥 무조건 홀딩 막. 예. 근데 여기까지 이 협상을 오기까지가 중요한 게 퍼스트 비더가 돼야 돼요. 아, 그죠. 제일 하이어 비더가 돼야지 네네.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옥션에 가서 리저브드 프라이스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아예 금액을 부르지 말고 그냥 최대한 낮은 금액에서 내가 하이어 비더만 유지하면 돼요. 네, 하이어 비더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리얼터 입장에서도 네네. 팔아야지 그렇죠. 커미션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마켓이 조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벤더한테 더 적극적으로 네네. 지금 마켓 자체가 이러니 팔자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네네. 이런 협상을 진행하게 네,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마켓일 때는 파스인도 잘 안 나지만 파스인이 낮다 하더라도 그냥 협상이 이렇게까지 네, 수월하게 되진 네, 않아요. 맞습니다. 네, 최소한 1, 20만 불은 그냥 높게 더 올라간다고 네네.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그래서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제가 참여했던 옥션에서만 이렇게 발생한 거죠. 사실 제가 다른 마켓들도 다른 프로퍼티도 보고 있었는데 뭐 지금 정말 마음에 드는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게 팔렸더라고요. 그럼요. 2.5가 가이드였는데 거의 3밀리언에 팔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프로퍼티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은지 이게 정말 템팅한지에 따라서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내가 살 집이다. 네네.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사시라고 했던 게, 왜냐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남의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은 그 집을 되게 좋게 볼 거예요. 네, 가격이 비싸게 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님들이 전략을 잘 짜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매물이라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셔도 사셔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옥션이 이제 위닝이 되었을 때 이제 가장 해야 될 건 계약서는 변호사님께 가게 될 거고, 변호사님은 그 계약서에 따라서 이제 뭐 카운슬 비든 이런 걸 조정하면서 팩사를 나중에 열게 되는데, 그거 전에 사실 이제 융자 브로커에게 빨리 그 계약서를 넘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승인을 내야 되는 게 먼저겠죠. 왜냐면 그 기간 안에 세트를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네, 그래서 계약서를 넘겨주시고 승인할 수 있게 필요한 서류 보내주시고, 그리고 빌딩 인슈런스를 드셔야 돼요. 네, 빌딩 인슈런스를 들으셔야만 은행에서 그 융자 승인을 내줍니다. 네, 그래서 빌딩 인슈런스 꼭 드셔야 하고, 만약에 이제 인베스트먼트다 그러면 이제 리얼터와 또 협상해서 이제 렌트를 내놔야 되는 그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그때는 그때 가서 다르겠지만 이제 오너 인슈런스도 들어야죠. 랜드로드 인슈런스. 네, 그것도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님이 그 기간에 따라서 팩사를 오픈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변호사님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 뭐 10% 디파짓을 했을 때 이제 나머지 10%는 제 통장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뭐 변호사님의 트러스트 어카운트에 넣어달라. 그리고 나머지 짜잘짜잘하게 이제 카운슬 비든 그 계약서에 조정된 대로 그 금액을 넣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팩사를 오픈해서 말 그대로 그냥 제 뱅크 어카운트나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그냥 다 처리가 되게 네, 이렇게 처리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옥션에 위닝했다. 그러면 이제 가구도 좀 사러 돌아다니셔야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좀 행복하게 이제 그 집을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그런 의사 준비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옥션 전과 진행과 후까지를 어떻게 보면 알아본 것 같아요. 그죠?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옥션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옥션 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마켓을 만약에 진짜 지역을 정하셨으면 그걸 최소한 2, 3개월은 꾸준히 보면서 이제 중요하죠. 팔린 금액도 보시고 내가 볼 집은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밸류에이션도 이제 온라인으로 살짝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이 왜 파는지 그거를 물어봐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조금 세운다든지. 그럼요.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급하게 파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은퇴해서 이제 조그맣게 다시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을 잘 세우면 맞아요. 그분들은 협상이 조금 힘들어요. 네, 그분들은 원하는 금액이 워낙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힘든데 이제 마음가짐을 조금 더 하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뭐 혹시나 유산으로 받은 거다. 그러면 조금 더 딜링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너무 지금 재정난에 힘들어서 머스트 솔드, 머스트 셀 이렇게 같이 오르는 거 있어요. 그런 것 같은 매일 연락 와요. 한번 인스페이션 갔다 왔는데 이건 꼭 팔아야 된다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뭐 2.2 가이드인데 2.2만 넘으면 무조건 판다고 그렇게까지 벤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마음가짐하면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살 수 있겠다. 이런 걸 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 머스비 솔드 같은 경우는 사실
리저브드 프라이스가 시작가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저브 프라이스가 있어? 그랬더니 가이드가 리저브 프라이스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팔다고 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원래 리저브 프라이스 알려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넣으면 무조건 판다고 돼 있어. 이런 매물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네. 가시면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을 네, 것 좋을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션 관련해서 혹시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카톡이라든지 저희 소셜 미디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요즘 되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